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저와는 뭐 오늘 뭐 청문회를 떠나서 또 연수원 동기로서 오랜 동안 이제 봐왔던 분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는 뭐 능력도 또 뛰어나시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굉장히 또 큰 앞장서서 오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사회 통합에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대법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법원에 뭐 손꼽히는 그런 도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뭐 도산법 관련한 그런 사건에서도 또 명쾌한 이런 법률 이론으로 또 좋은 이런 판결 형성을 좀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좀 대법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뭐 본인으로서는 오늘이 또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뭐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판의 소리를 좀 열린 귀를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는 잘 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만 사실 지난 6년은 굉장히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실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법원이 정치화됐다. 법원의 정치화입니다. 지금 그 PPT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편향적 구성이 됐다는 거죠. 어떠한 그런 뭐 이념을 떠나서 이렇게 특권, 뭐 아주 몇 개 안 되는 그런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향적인 구성이 편향적 판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소리를 좀 겸허히 수용하시고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편향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그 후보자가 할 큰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도 정치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지난 6월 15일에 이와 좀 관련되는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 판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데 이게 이 판결의 취지는 결국은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대법원 스스로도 이게 최초의 판례다. 최초로 이런 것을 지금 설시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연대 책임 아닙니까? 네. 원칙이 연대 책임이고. 네, 부진정 연대 책임. 예.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금 뭐 개별적으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은 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지금 최초로 설시한 이런 판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멍석을 깔아준 지금 정치적 판결이다. 지금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3조를 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노란봉투 이 최근에 대법원 판결과 이 밑에 있는 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점에서 같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굉장히 정치적 판결을 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오비 일합격이겠지만 이 주심 대법관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편향적 구성이 바로 편향적 판결로 이어진다.
지금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부에는 이은구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은구 대법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러한 특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들이 결국은 이러한 판결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이건 시끄럽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뭐 7월에 또 직회부가 됐기 때문에 7월에 뭐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 법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대법관으로서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충실히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상당히 치열하게 갑론을박에 있는데 그 6월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 그 시기에 선고된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왜 6월 15일에 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한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그때 선고를 한 것인지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의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후보자니까 의도는 알 수는 없죠. 그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오비 일합격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시기에 이게 2017년 선고 그 2017년 사건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6년 동안 왜 안 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하냐? 그것도 노란봉투법이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 지금 노란봉투법의 일부 내용을 좀 손을 들어준 판결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 두 분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재판장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시기나 이런 것이 민감하면 절대로 사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사회적인 이런 파장이 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 판결 시기 그리고 하나하나의 문구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